경기 평택 지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강제 수용 방식의 도시개발 실태와 문제점, 앞서 보도해드렸습니다. 문제는 토지 수용 권한을 부여하는 법령인데 OBC 더원방송이 현행 토지보상법의 전반을 살펴봤더니 관련 법령이 110여 개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가운데 민간 사업자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법령도 최소 49개에 달합니다. 손세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평택시의 강제 수용은 국방과 항만시설 등 국가기관시설이 들어서면서 시작됐습니다. 지난 1962년 제정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는 국방 군사시설이나 철도 항만을 비롯해 학교와 박물관 등의 사업에 있어 토지를 수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후 1980년 제정된 택지개발 촉진법을 통해 산업화에 따른 주택난 해소를 목적으로 대규모 공공택지 개발이 본격화됐습니다.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부동산 시장이 침체한 것과 맞물리면서 국가 주도의 공공택지 대신 민간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권한을 넘겨받아 개발 사업이 추진됐습니다. 이후 도시개발법에 따라 지분의 절반 이상을 소유한 특수목적 법인에도 토지 수용권을 부여하도록 하면서 민간 사업자가 지자체로부터 헐값에 토지를 확보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성남 대장동 특혜개발 의혹도 이 과정에서 시작됐습니다. 현재 토지보상법으로 강제 수용할 수 있는 세부 법령은 112개. KDI 보고서에 따르면 이 중 최소 49개가 민간 사업자의 강제 수용을 허용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평택에서도 규모 있는 도시개발 사업들이 민간 참여 형태로 진행 중인 이유입니다. 역점 사업인 브레인시티와 자동차 클러스터 등 사업 추진 과정에서 특정 기업에 대한 특혜 의혹이 꾸준히 제기되어 온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공익성 심사를 위한 제도를 강화했다는 입장입니다. 사업 시행하기 전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공익성을 심사를 해서 의견 제시를 하는 제도가 이제 16년도에 생겼고, 그다음에 20년도부터는 중토위와 협의하는 제도가 생겼죠. 그래서 공익성에 대한 심사를 좀 강화를 해놓긴 했습니다. 하지만 폭넓은 강제 수용을 허용한 탓에 공익성에 대한 평가가 모호하고 국민재산권 침해 논란에서도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게 일반적인 지적입니다. 수용에 대한 사전 협의 없이 선 지구 지정, 후 보상 협의 형태로 진행되는 평택 지제 역세권 개발 사업이 대표적입니다. 강제 수용이나 보상 협의가 결렬되면 국토부 장관으로부터 사업 인정을 받아야 하는데 관할 지자체가 사업을 공고하거나 관리 사업 계획을 승인하면 사업 인정과 같은 사업 인정 의제를 받아 절차 생략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 같은 우회 제도 때문에 사전 협의가 생략되거나 공고 내용을 알지 못한 채 사실상 보상 협의로 직행해 지역사회 갈등의 불씨를 키우고 있는 셈입니다. 60년 넘게 이어진 토지 강제 수용, 난무하는 특혜와 비리 의혹을 잠재울 합리적 정책 대안이 필요해 보입니다. OBC 더원방송 손세준입니다.